사이너머 오늘 신년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020년 신년 특집 원로에게 듣는다 첫 번째 순서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 목사님, 오늘 보건의료 체계도 아까 잠시만 짚어봤고요. 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새로 출범했던 정부, 지금은 뭐 남은 기간이 더 짧습니다만은 어떤 사람과 어떤 정책으로 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이너머 처방을 위해 인사정책에 관한 얘기 한번 듣고 싶고, 또 가장 뜨겁다고 하는 부동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나름대로 사이너머식 처방에 대해서 어쨌든 좀 이런저런 제안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뭐 짧은 말씀이지만 그 함축된 말씀을 쭉 듣고 보면 답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도 정확하게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짚으셨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문제는 이거를 실제로 해결해 나가야 될 제일 일선에 선 이 관료들이 여전히 구태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좀 방기하거나 또 왜곡시키거나 그런 측면이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큰 어떤 걸림돌이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직을 맡은 인사는 정말 그 실천력,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실천력을 담지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넣어야만이 그런 아까 장관님께서 좀 지적했던 여러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좀 개혁,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것 또한 이제 그 곁들여서 장관님 그 부동산 문제도 아무래도 민생과 관련해서 많은 그 생각을 해 오셨을 텐데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목사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지금 하셨는데, 각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건 장관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총괄하는 건 청와대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파트들을 뭐 매번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임기 동안에 몇 차례밖에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제 이 정부로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00일 남았습니다. 500일 남았지만 어쨌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이번에 전면적 쇄신 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뭐 500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면적 쇄신 내각에 배치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쇄신 내각에 걸맞는 인사들이 좀 발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가 되고, 그 배치의 조건은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고위 관료나 이런 정치권에 있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출세지향적인 그리고 자리를 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이상하게 상층부가 그렇게 짜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만 근사하고 내용이 없고 어떻게 일해야 될지 모르고 순서도 이게 안 맞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성과를 못 내오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점을 좀 철저하게 따져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기존에 주변에 있는 적당한 사람들 가서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뭐 각 부처에서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가오마담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가오마담 노릇만 하고 끝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각 부처가 당면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파악할 기회도 없고 행사가 또 많고, 각 부처 짱이 되면 그 부처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거기 다 다니다 보면 가서 축사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면 현안 문제는 뭐 절로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근사한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이런 결과가 계속 되어 왔거든요. 그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도 촛불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개근해서 다녔는데
지금 이 저 현실을 보면 너무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전면적 쇄신 내각을 구성해서 여러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면 기회는 있다, 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장관님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예, 그래도 가장 그 국민들이 관심도 갖고 또 여전히 뭐 집값, 전세값 아직도 잡지를 못하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실무 경험을 가진 그 변창흠 그 장관을 이번에 임명했는데 예, 예. 어떻게 좀 기대 한번 해볼 만한가요? 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는 분이죠. 전문성은 있는 분인데 언사나 언동을 보면 또 이게 전혀 이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이 기본적으로 없고 부족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쉬운데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뭐 여론뿐만 아니라 네. 전 국민들의 의식주 가운데 핵심이 주거 문제 아닙니까? 예.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안 되는 건데 어째 이렇게 아주 골목으로 싹 빠져 있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가끔 이제 제가 이 저 약속 때문에 호텔에 가서 보면 뭐 41층도 있고 뭐 30 몇 층도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밖에 보면 서민 주거 지역은 그대로 아주 나지막하게 있습니다. 그 호텔만 높이 올라가 있어. 도대체 이 호텔 하는 건 전부 대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서민 주거 지역은 왜 이렇게 용도 제한과 이 평수 재원 용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그렇게 많으냐는 겁니다. 저는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걸 서민 주거 지역의 용도 제한이나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그 지역에 맞는 부분을 넓혀 나가고 네. 주사 시설은 지하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수도권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들의 주거 여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토 균형 발전과 네, 균형 발전 문제도 연관이 동행해서, 있지만 예. 지역의 혁신 도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맞습니다. 아무 네. 효과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그 가족들이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몸만 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거점 도시 50만 네. 이상 되는 거점 도시를 전국으로 교육, 문화, 인프라 뭐 이 생활수급을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갖춰진 거점 도시에 주거할 수 있도록 그 주거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구 정책을 제대로 써야 인구 정책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단순 지원 방식의 그런 네. 해결책들 아니 지원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뭐 저 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딸 말고 하나만 낳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복지부에 있어. 그 담당 파트가 있어. 근데 그분들이 또 출산 정책을 또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여전히 또 앉아가지고 뭐 인구 정책을 뭐 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네, 인사정책도 얘기하셨고 사실은 인사정책에 우선 생각해 보면 어디 왕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일 잘하는 분 또 쓸모 있는 사람을 적절한데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공무원들의 경우는 청백리 정신 누구보다도 또 목민의 정신 이런 것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동산 또한 유휴지도 많은데 사실은 서민 주거를 확보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저는 저기 지금 가장 못 산다는 사람이 살고 있는 구로동에 살고 있는데 20년째 살고 있어요. 예. 우리 1번 출구가 있고 2번 출구가 있는데 1번 출구 나오는 개발이 많이 된 곳이고 2번 출구로 나가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빈 땅 잔뜩 있어요. 네, 네. 그냥 주차시설로 쓰고 있어. 자전거 주차장 뭔데 거기도 몇백 가구 넣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넣을 수 있고 다른 거 넣을 수도 있어요. 예. 내버려도 이제 꼼꼼히 그런 부분들을 서울 시내 수두룩합니다. 네. 서울 시내 네. 수두룩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변창흠 장관이 이제 철로 주변 같은 걸 뭐 개발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좀 공급을 확대하고 넓혀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사실은 저희가 장관님 모시기가 힘들어서 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모시고 좀 미진했던 부분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저 인사 문제가 인사가 예. 만사다 뭐 이런 얘기는 어느 정부에서도 다 해온 얘기인데 지금 결국 오늘 말씀 아쉬운 그런 대목이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런지 예, 예. 그 인사와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한 번 더 모시고 그러시죠. 말씀을 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대담 함께해 주신 정지강 목사님 그리고 초대 손님으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두 분께 제가 짧은 마무리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1분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관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코로나를 이겨야만이 가능하고 또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연말에 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사전에 좀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무리 저 어두워도 뭐 또 터널은 또 그 끝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 좀 더디고 우리 생각과는 조금 좀 시차는 있을지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 코로나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저는 좀 낙관적으로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금도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참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켜켜이 쌓여진 그 기득권층들의 그 뭐랄까요 일종의 그 버팀, 더불어 사는 어떤 공동체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기득권층들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졌음에도 여전히 이 사회의 어떤 발전 진전에 그 걸림돌이 된다고는 측면에서 참 아쉬움이 많고 그런 부분의 일말의 좀 타겟책에 관한 말씀은 아무래도 다음 좀 예, 기회에 그러시죠. 좀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네. 네, 적폐청산에 대한 대중들의 희망마저 잃게 한다면 그것은 적폐를 쌓아올린 반헌법 행위 못지않은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지난해 마지막 2월, 12월 주목하는 시선의 끝 구절입니다. 우리 사회 개혁바라기들의 염원이 성취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 이어집니다. 사이 넘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